자, 이제 사람의 유전.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퇴근하십시오. 쌍둥이. 그냥 기본적인 거는 솔직히 수업 안 듣고도 개념 한번 보고 문제 풀면 다 아는 거고, 중요한 건 방향성 있게 거기에 가장 핵심인 내용을 잡아주는 건데, 일단 사람의 유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나와져 있는데, 되게 쉬운 게 그냥 여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그냥 이 교과서에도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얘는 멘델의 유전이에요. 보통 이제 멘델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얘가 완두지. 완두콩인데 똑같은데 귀 갖고 얘기할 거야. 코 갖고 얘기할 거야. 혈액형 갖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에 의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그냥 똑같은데 표현형의 어휘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이 하는 것만 되니까 얘를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뭐 때문이냐면 여자 때문에 남자 문제야. 남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 남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Y 염색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XX 염색체인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이네. 근데 얘 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염색체가 요것 때문에 조금 다른 건데 보통 자 그러면 성염색체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X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Y 염색체가 있고요. 끝나지 않고 이 X 염색체에 의한 어떤 유전병이 생겨요. 그다음에 Y 염색체에서 어떤 유전병이 생겨요. 그걸 줄여서 X 염색체에 의한 유전병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한성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한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는 한성 유전을 거의 배우지 않고요. 고2 과정에 가야지만 한성 유전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로 누구를 언급할 거냐면 바로 X 염색체에 대한 유전을 주로 할 거고 그래서 반성 유전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정상인 아이가 있고 유전병인 아이가 있어. 이럴 때 정상인 건 X라고 표현하고 유전병인 건 X 프라임으로 표현하거든. 이때 우열 관계는 얘가 정상이 얘가 우성이 되어지고 여기가 열성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Y 아니면 X 프라임 Y죠.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정상이 되는 거고 얘는 유전병이 되어지는 거네. 있냐 없냐로 끝나요. 또 단순해. 근데 여자는 좀 복잡해. 이래서 여자들하고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져. 지는 게 기분 나쁘진 않아. 항상 졌으니까. 근데 내가 준비를 할 때도 져야 돼? 져. 이상하게. 이 앙칼진 것들 아주 그냥 어떻게지 날 괴롭혀 먹으려고. 선생님 뭐가 웃겨요? 딱 웃겨요. 나는 시크하고 이쪽이지 않니? 아니요, 그냥 웃겨요. 쌤 그거 아세요? 뭐? 옛날에 그 종이나라에 종이접기 할아버지 계셨잖아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모르지. 내가 종이접기를 왜 봐? 손에 장갑 끼시고 막 이렇게 인형반에 장갑 끼시고서 미양 이러면서 하시는 할아버지들 깔보셨어요. 그분이 안경 쓰는 허세랑 여기서 프라임을 하나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정상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유전병인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얘 순종인 거 인정하지? 얘도 순종인 거 인정하지? 얘가 잡종이지 않나? 서로 다르잖아. 그런데 어찌됐건 정상이 있잖아. 그래서 얘 이름을 이렇게 잡종인데 잡종인데 정상인 아이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표현형으로 보면 정상인데 유전자형으로 보면 다른 모습이겠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네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표현형으로 문제를 낼래요? 유전자형으로 문제 낼래요? 선생님이라면. 아, 표현. 그치. 표현형으로 문제를 내야 이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순종인 정상인 건지 잡종인 정상인 건지를 한 번 더 띵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유전자형으로 내주는 게 좋지. 저희 안 나오는데요. 조용히 해. 뭐가 안 나오는. 저희 쌤이 안 나오는데 반성유전이랑 졸업생명이랑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난 수업할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 뭐냐면 모계에서 유전병이야. 그러면 반드시 100% 아들은 유전병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것만 얘기하셨니? 왜? 엄마가 유전병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죠. 근데 아들이려면 아들은 X, Y 있지 않나? 근데 Y는 누구한테 와? 아, Y는 아빠한테. 그치. 이건 100% 아들이려면 아빠가 Y를 줘야 아들인 거지. 근데 아빠가 X를 주면 엄마는 X밖에 못 줘. XX니까 X밖에 못 줘. 그래서 아빠가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고 Y를 주면 조선시대 때 아들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소박 맞는 거 알지? 그러면 엄마가 소박을 맞아야 돼? 아빠가 소박을 맞아야 돼? 아빠 탓이잖아. 아빠가 X 주면 딸이고 Y 주면 아들인 거죠. 아빠 책임지 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유전을 모르셨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00%여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그래. 자, 두 번째. 딸이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100% 국의 아버지는 유전병이어야만 합니다. 왜? 딸이 유전병이라는 건 X'X'이잖아. 그러면 하나는 모계에서 하나는 부계에서. 그러니까 아빠니까 Y인데 이거 중에 하나니까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자.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이 유전병인가? 아니요. 조심해. 주의. 자, 여기서 주의. 아들이 유전병이야. 그러면 X'Y지. 네. 그럼 엄마는 유전병?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는 정상이거나 이거면 정상이잖아. 정상인데 요걸 줬으니까 이걸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 안 하지. 근데 엄마가 유전병이라면 아들은 유전병이어야 돼. 아들이 유전병이라고 해서 엄마가 꼭 유전병일 필요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건 맞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부계 쪽에서 유전병이다 하더라도 딸이 아닐 수도 있어요. X'을 어차피 받은 건 맞지. 하지만 엄마한테 이거 받으면 정상이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성유전 좀 할게. Y 역색체 있는 거지. 그럼 여자는 걸려 안 걸려? 때려줘도 안 걸려. 근데 대표적으로 이 한성유전의 대표적인 유전병이 뭐냐면 귓속 털 자람증이라고 있어. 귓속 얘는 털이 있는 거 알죠? 이 귀에 있는 털이나 코에 있는 털들은 되게 중요한 거야. 코털, 귀털, 막 털 뭐 이러는데 이 털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털들은 필터 역할을 해줘요. 걸러주거든. 그리고 거기서 점액성이 나와서 그 털 사이를 이렇게 눅눅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먼지라든지 미세한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막 걸러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자라. 귀에 밖에 나올 때까지. 선생님 안 좋아요. 난 안 자라. 난 한성유전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속상했었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근데 아들 낳았더니 천만다행으로 우리 아들이 귓속털이 안 자라.
나의 불편함을 우리 아들한테 되물려주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구나 라고 해야 돼? 아니면 엄마 멱살을 잡아야 돼? 잡아야죠. 아들 아들은 아들. 아빠 Y밖에 못 봤는데 아빠가 Y 프라임인데 애가 그렇게 Y 정색하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내가 모르고 물어본 거야? 그치? 잡아야죠. 잡아야지. 알겠습니까? 또 이게 임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적으로만 기억하자. 선생님, 나 아까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선생님 옆집 안 들어가고 했잖아. 완두도 바람을 펴요? 걔네들은 바람을 핀다 안 핀다의 개념이